녹취록 파문과 서청원 의원의 불출마로 새누리당 당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른바 원조 친박이란 타이틀을 내걸고 당대표 경선에 도전장을 내셨죠.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질문에 앞서서 네. 의원님을 두고 범박이다, 멀박이다, 탈박이다 여러 징후가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보실 때 뭐라고 부르시는 게 편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멀박, 탈박 뭐 이런 박은 네. 제가 얘기하는 강성 친박 쪽에서 그러니까 주류, 친박의 네. 주류들이 얘기하시는 거고 저는 그냥 원조 친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신문에는 친박 성향의 독립 세력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친박 성향의 독립 세력이요.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예. 질문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예상된 질문일 것 같은데 요즘 녹취록 파문이 심상치가 않은데 사실 이게 비박, 친박계 어떤 계파 간의 갈등이 주된 원인이다라는 분석이 주류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게 어떤 준비됐던 것인지 어쩐지 몰라도 어찌됐건 그거에 노출되면서 다시 또 친박이니 비박이니 네. 세력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왜 그걸 녹음했는지 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모두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사실 이런 부분 어떤 풀러가야 되는 단초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당사자들이 네. 나와서 그 진실을 얘기하는 게 전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녹취록에 등장했던 예. 윤상현 의원이니 3인이 이것은 정말 대통령의 이름을 뭐 소위 팔았다. 예. 이름을 거론했다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 하지만은 김성애 의원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인 지역구. 예. 왜냐하면 서청원 대표께서 뭐 거기는 당시 현역이셨으니까 그 교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과정을 좀 거치면 또 김성애 의원도 이번 사태 당사 중에 그렇죠. 하나 아니겠습니까? 녹음을 했으니까 녹음한다는 건 그 그렇게 자체가. 신사적인 행위는 예. 아니죠.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분도 당시 너무 억울했던 마음을 한번 좀 진실되게 얘기하면 서로 이제 좀 풀어지지 않을까 하는 풀어갈 생각은 수 있는 있습니다. 가능성 여지가 있지 않나. 네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런데요, 친박계에서는 이번 일 수사라도 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이른바 친박계 진영에서는 이게 정치적 음모가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걸 왜 자꾸 공개하느냐. 네. 이렇게 좀 대립하고 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것을 뭐 검찰 경찰에 넘겨갖고 조사를 해야 될 사안인지 제가 판단이 그렇게 서질 않는데 만약에 8월 9일에 전당대회에서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은 이것은 그 어떤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예. 뭐 계파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당 차원에서의 진상 조사는 저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지 예. 않고 넘어가면은 이것 때문에 뭐 이겼니, 이것 때문에 졌니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당대회 이후에. 예. 그런데요. 사실 이제 최경환, 윤상현 의원의 이제 녹취록 파문에 이어 이제 현기환 전 정무수석까지 이제 관련이 됐단 말이죠. 네. 현 전 수석이는 뭐 유도성 질문에 내가 이제 답을 한 거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 관계자까지 이렇게 좀 개입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글쎄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는지 뭐 최근에 만나본 적은 네, 없고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것은 당청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서로 의견 교환의 그 다리가 되는 것인데 예. 그 나쁜 생각에서 했다기보다는 그 비박 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여튼 이 김성애 의원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지 그것이 예. 그야말로 뭐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다. 뭐 이것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의중은 아닐 것이다. 네네. 그렇다 그러면 거론된 분들이 네. 이른바 호가호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분명히 호가호위했죠. 너무 오랫동안 호가호위를 하다가 너무 길면은 너무 과하면 그거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길게 그 권력의 중심에서 정말 대통령과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접촉이 없음에도 늘 대통령의 의중을 본인들만이 알 수 있다. 내가 복심이다.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호가호위의 한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지금 원조 친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네. 저 곤란한 질문을 흘려서 괜찮습니다. 죄송하긴 한데 사실 지금 청와대 여러 가지 일들로 지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굉장히 무거운 심중일 텐데 네. 지금 우병우 수석 뭐 등등 이런 논란들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근데 참, 또 앞으로 어떤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참 대통령께서도 답답한 것은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뭐 전화 사건이라든지 우병우 수석 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은 설 차원이거든요. 추측의 차원이고 또 어떤 야당으로부터의 정쟁의 공격의 그 하나의 그 대상이고 이렇지 이 설로 돼 있는 것을 지금부터 뭐 어디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한다. 또 청와대 입장을 발표한다. 이것은 저는 좀 이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확실하게 팩트가 뭘로 규정이 돼야지만 잘못됐으면은 그 비서를 그런 사람을 둔 청와대로서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설로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8.9 전당대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일 일단 먼저 어떤 포부로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지신 건가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나라당 시절부터 뭐 먼저 신한국당 시절부터 새누리당은 이 주도 세력, 주류 세력들이 거의 계속해서 이렇게 당을 이끌고 오지 않았는가. 그것이 너무 길다 보니까는 지금같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당의 간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점도 설렁탕집도 100년이 지나도록 잘 되는 집이 있는가 하면 뭐 반짝 잘 되다가 한 10년 뒤에 좀 영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간판 바꾸죠. 리모델링 메뉴도 좀 바꾸죠. 종업원들의 서비스도 또 새롭게 가져가야 되겠죠. 제가 이제 그 정말로 새로워지는 새누리당의 이 간판이 되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의 얼굴이 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국민들 우려의 시간, 기대가 높으니까 그만큼 우려도 큰 것 아닌가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부터 좀 바꿔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오랫동안 주류 세력들이 당을 이끌고 오다 보니까는 인사 문제에 있어서 당의 뭐 요직, 당직은 편중 형상, 그분들의 계파 사람들이 많이 이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게 현실입니다. 또 뭐 선수가 낮다고 해서 어떤 그 당을 위한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일단은 새누리당을 바꾸기 위해서는 선수와 나이는 앞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능력. 그렇죠. 능력 중심으로 발전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젊은 새누리당으로 바꾸기 전에는 저는 글쎄요. 국민들로부터 다시 관심을 갖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뭐 취재진이나 국민들 사실 지금 뭐 친박계 너무 후보가 좀 많은 것 아니냐. 뭐 많아서 좀 경쟁도 좋긴 한데 좀 뭐 난립이란 표현까지는 어떻지만 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뭐 많아서 지금 6명 정도고 오늘 또 어떤 의원께서 출마를 고민 중에 있으신데 6, 7명 정도는 전 그렇게 많다고 생각지 않고요. 또 그거를 어떻게 뭐 사전에 좀 양보하시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당 비대위에서 정한 룰은 컷오프 여론조사를 통해서 컷오프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번 우리 전당대회에 집중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 뭐 3명 아니면 4명 되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니까 정리가 될 것이다. 나오실 분들은 누구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막판까지 서청원 의원의 이제 출마 여부 거치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결국 이제 불출마를 선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 오늘 전당대회의 어떤 계파 갈등을 좀 더 이렇게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지 않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전당대회 어떻게 표심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서청원 대표께서 아주 크게 결심을 하셔서 정말 그 많은 의원들이 후배 의원들이 이번에 출마해 주시기를 고대했는데 아무튼 그 전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어제 결심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그 후배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참 멋진 일을 보여주셨는데 차라리 이거 어쩌면은 이게 출마 선언을 하시고 이 전화 뭐 녹취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건 뭐 헤어날 수 없는 그 어떤 갈등의 골로 더 빠져들 뻔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뭐 독이 약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전화 녹취록 사건은 저희 전당대회에는 오히려 계파의 색깔이 덜한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그런 공평한 전당대회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차기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권 이제 대표로 이제 누군가가 선출하게 되면 그분이 이제 역할 중에 하나가 차기 대통령 대권 주자의 이제 정권을 이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역할이 가장 임무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텐데 어떤 역할, 어떤 포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든 이 나라에
새누리당 그 대선 후보가 되실 분들은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 근데 이제 보통 언론에서는 새누리당에는 대선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예? 근데 이른바 그러면 예. 야당에는 누가 있나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뭐 안희정 후보를 저는 좀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네. 뭐 숫자로 따지면 거기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김무성 대표도 있고 또 반기문 총장께서 아직 그 뭐 완전히 명확한 결심은 입장은 안 예, 하셨지만은 예.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갖고 있는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고 또 우리 지금 젊은 도지사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신구의 어떤 조화라든지 세대 간의 조화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더 강점이 있고 예. 대선 레이스에서 2007년도로 생각하면은 그때 대선에서 우리가 500만 표 이상을 이겼는데 그것은 이명박 후보의 출중한 그 개인 능력도 있지만은 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와의 그 치열한 경쟁. 저희는 앞으로 되는 당대표는 예. 인물 중심이 아니고 그 레이스에서 얼마만큼 국민을 끌어들일 수 있는가 관심을. 예. 저는 그 연출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다, 어떤 역할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있습니까? 당대표가 돼야죠 일단. 예. 그걸 전제로 물론입니다. 해서 예. 저는 이제 뭐 과거 전력이 그 방송인 출신이라 뭔가 그 기승전결 프로그램에 예, 하나의 예. 커다란 프로그램 내년 초부터 12월까지 커다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냥 처음부터 불질러 나가는 것은 아니고 서서히 클라이막스에 올라서 예. 대선 뭐 한 달 전에 그 정점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간 계획도 있어야 되겠고 말이죠. 여러 가지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도 있어야 되겠고 예. 그런 것들을 아마 제가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또 국민들의 이제 대선을 당권 경쟁 이후에 대선 네. 경쟁에 사실 개헌 문제도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개헌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 역시 그 개헌에 대한 생각은 아주 깊이 갖고 있습니다. 예, 해야 예. 된다고 이제는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것이 뭐 이번 정부제냐 뭐 내각제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면 저는 4년 중임제로 일단 생각하고 4년 왜냐하면 중임제요? 국민들이 그것을 가장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안에서 개헌은 이미 시간적으로 부족하고요. 예. 다음 각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분들이 자기의 대선 공약으로 이게 지난번에도 다 이런 방법으로 하자고 그러다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되는 것이 예. 국회의원들의 한 90% 정도가 개헌을 하자고 거의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이 끝나면 예, 예, 국회 예. 차원에서 아주 동력을 갖고 그 대선에서 예, 예. 당선되신 분과 하면은 저는 이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뭐 대통령이든 예. 또 이제 개헌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이든 임기를 조금 손해봐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선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손해 보겠습니다. 손해를 뭐 보시겠- 다른 의원의 의견까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예. 어떻게 해서든지 예. 이게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30년 예. 이전 또 국제적인 어떤 환경에서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앞으로 이제 포부 또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당대표, 어떤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저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리니까 국민들께서 언제부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누리당 하면은 참 지긋지긋하다.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씀 아닐 수 없는데 지긋지긋하지 않고 정말 쌈박하게 산뜻하게 당의 이 중심을 바꿔서요. 사람을 바꿔서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참신한 생각으로 국민들께 다가갈 그런 저는 그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국방 안보 중요합니다만은 먹고 살고 대학 나온 내 아들 취직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부에만 맡겨놓으면 안 되고 당이 함께 가져야지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법도 만들 것이고 예산도 만들 것이고요. 그런 일을 정말 젊은 리더로서의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조 친박의 타이틀 걸맞게 사실 새로운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유. 지금까지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